정동원이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립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그는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10년 전 한 소년이었던 그는 이제 전국 투어를 매진시키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여정 속에도 풀리지 않은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데뷔 10년 차. 수많은 스포트라이트와 관심을 받았지만 단 한 번의 열애설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는 사랑보다 음악을 택했을까요? 이 질문은 팬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속삭여져 왔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2025년 3월 서울 올림픽홀. 전국 투어 키다리의 선물의 첫날, 무대 위 정동원은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첫 곡의 전주가 흐르자 객석은 이미 함성과 박수로 물결쳤습니다. 그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한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조명은 그의 실루엣을 완벽하게 감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별명 트로트 천재는 이제 그를 설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발라드, OST, 자작곡까지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는 이미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강렬한 무대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수천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청년이 왜 무대 밖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마치 모든 감정을 음악 속에만 담아두는 듯. 그는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비껴갔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만의 확고한 철학일지도 모릅니다. 조명이 번쩍이는 무대 한편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호 대신 숨고르기가 있고 꽃다발 대신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악보가 놓여 있습니다. 정동원은 그 빈자리에 사랑 대신 음악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관객석의 함성이 조금 가라앉을 때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다시 한번 노래를 이어갑니다. 노랫말 사이사이에는 10년의 시간과 무수한 선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에는 포기한 것들과 얻어낸 것들이 묵묵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이유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청년이 어떻게 음악과 사랑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선택은 희생일까요? 아니면 가장 순수한 꿈을 지키기 위한 결단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정동원의 10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정동원의 이름이 전국에 알려진 순간은 2020년 초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에서 온 13살 소녀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직 키가 작고 얼굴에는 앳된 미소가 남아있었지만 마이크를 잡는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릴 적부터 쌓아온 시간과 듣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흔드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 무대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어린 참가자라는 이유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불러낸 노래 속에는 한 곡의 이야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객석의 박수는 곡이 끝나기도 전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결승 무대까지 오르며 최종 5위를 차지했고 대한민국 전역에 트로트 천재라는 새로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은 단순한 노래 실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색소폰을 불었고 드럼과 피아노에도 능숙했습니다.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나이보다 훨씬 성숙했고 악기를 다루는 손끝에는 수많은 연습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성은 단지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끊임없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동의 고향집 마당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에게만 있는 특별한 배경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그는 단숨에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첫 미니 앨범 미러클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가수 활동에 나섰고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공연 무대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당당했지만 여전히 무대 밖에서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팬들은 그 순수함에 더 큰 애정을 느꼈고 그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학업과 놀이에 시간을 쓰는 동안 그는 무대와 연습실을 오갔습니다. 정동원의 여정은 마치 잘 짜인 악보처럼 단계마다 또렷했습니다. 지역 무대에서 전국 무대로, 국내에서 해외 팬덤으로 확장되는 길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작이 그렇듯 화려한 조명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관심, 그리고 그 속에서 지켜야 했던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훗날 그가 사랑보다 음악을 택하는 이유로 이어집니다. 이제 막 세상의 첫 페이지를 펼친 이 소년의 이야기는 앞으로 더 깊고 넓게 전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첫 무대의 환호와 박수는 그 여정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도전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동원이 트로트 천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할 때 그의 나이는 이 제16살을 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반짝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여전히 강렬했지만 그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은 훨씬 더 치열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연습과 녹음, 프로그램 출연과 학교 생활까지 그의 하루는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전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연기라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드라마 구필수는 없다에서 맡은 역은 단순한 카메오가 아니었습니다. 극중 인물의 감정을 음악이 아닌 대사로 전해야 했고 카메라 앞에서 표정과 호흡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했습니다. 첫 촬영 날, 그는 촬영장 한쪽에서 조용히 대본을 반복해 읽으며 준비했습니다. 감독이 준비됐나요? 라고 묻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카메라에 담긴 눈빛은 가수 정동원과는 또 다른 결을 보여주었습니다. OST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마이 드림이라는 곡을 부를 때 그는 노랫말 한 줄 한 줄을 연기하듯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음악과 연기를 넘나드는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일부 팬들은 트로트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냈습니다. 정동원은 그때마다 저는 여전히 트로트를 사랑합니다. 다만 더 넓은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세상 앞에 섰습니다. 바로 JD1이라는 AI 아티스트로의 데뷔였습니다. 전통과 최신 기술의 결합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찬사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콘셉트로 춤과 노래를 선보였고 팬들은 새로운 모습에 환호하기도 놀라기도 했습니다. 정동원은 두 세계를 오가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하루는 트로트 공연, 다음 날은 JD1 연습실에서 안무를 익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또래 동료 가수나 배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그는 사적인 감정이 무대에 영향을 주는 일을 철저히 피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그는 대중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무대가 흐려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사랑과 우정, 모든 관계보다 음악이 우선이었던 그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루는 JD1 무대 연습을 마친 늦은 밤, 연습실 한편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손에는 아직 땀이 마르지 않은 마이크가 있었고 벽에 기댄 채 그는 다음 공연의 세트를 상상하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그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무대를 향한 확신과 설렘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동원은 소년에서 청년으로 변해가며 더 큰 도전과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조심스럽게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2025년 초, 정동원은 두 번째 정규 앨범 키다리의 선물을 준비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곡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10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담은 하나의 선언문과 같았습니다. 특히 전국 투어가 그의 10대 시절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준비는 더욱 치밀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연습실 안, 따뜻한 전등 불빛이 나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악보와 가사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연필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사를 한 줄씩 따라 부르며 중간에 멈춰서는 부분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진심을 담아야 해. 그 한마디는 이 무대와 앨범이 그에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밤, 그는 빈 객석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관객이 없는 자리에도 그는 마치 수천 명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무대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사랑 대신 음악을 선택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중과 선택은 그의 음악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흥과 화양연화 같은 곡에서 그는 에너지와 서정을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관객은 그 안에서 성장한 정동원을 발견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와 가사 속에서 진심을 읽었고 그가 왜 지금까지 음악을 삶의 중심에 두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정동원은 무대를 사랑하는 만큼 팬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애정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 모두가 함께 나누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의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는 순간에도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는 다음을 향한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음악이 제 첫 번째일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과 그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지막 리허설 날 조명이 꺼진 무대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의 실루엣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곧 이 무대가 가득 찰 함성과 박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10년도 음악과 함께. 그렇게 정동원은 1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10년은 어떤 모습일까? 공연이 끝난 뒤 무대의 조명은 하나둘 꺼지고 관객석의 웅성임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따뜻하게 식어가는 공기와 무대 위에 홀로 남은 발자국뿐이었습니다. 정동원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함성과 박수, 노랫말과 멜로디가 아직 귀속에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색소폰을 불던 소녀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노래하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수많은 선택을 했고 그중 가장 큰 선택은 사랑보다 음악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청춘의 한가운데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는 그 모든 시간과 마음을 무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노래와 이야기는 더 깊고 넓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정동원의 선택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된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있었기에 그는 더 단단해졌고 팬들과 나눌 수 있는 진심의 무게도 커졌습니다. 음악과 함께한 10년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과 헌신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는 여전히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올 무대와 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그는 여전히 음악을 첫 번째 자리에 둘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동원이 걸어온 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다음 이야기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